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오늘은 죽음에 대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제럿은 40년간 영국과 캐나다,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내과 의사이자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했는데요. 의료 관리자로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죽음을 경험하며 정부와 사회가 그리고 개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입니다. 요즘은 모두 100세 시대를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산 것을 모두가 원하는 시대임에도 죽음이란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현실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삶을 꿈꾸는데요. 요즘 소설이나 웹툰 그리고 드라마를 즐겨보신다면 느끼셨겠지만 작품들 주제가 대부분 회귀물입니다. 주인공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현생으로 회귀해서 인생 1회차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실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기인데요. 이런 회귀물이 많아지는 이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죽음과 노화를 목격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화의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집단적으로 노화를 부인하는 상태다. 사람의 수명이 150세에 이를 때가 올 거라고 예상한 미래학자들의 말은 틀렸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음을 처음으로 인식하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사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방 안에 무거웠던 공기의 흐름은 아직까지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고 계신가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망하는 의사 조력 사망, 침실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영원히 깨지 않는 죽음, 가장 많이 부검하는 죽음 중에 하나 돌연사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좋은 죽음,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좋은 죽음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생전 진술서와 생전 유언장을 쓰실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디서 죽고 싶은지를 원하시면 자세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우리의 엔딩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마지막에 대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막연하게 그려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죽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평균적인 삶도 평균적인 죽음도 없으며 따라서 다음에 생각할 것은 최빈도 죽음이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죽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런 죽음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영국에서는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원, 자신의 집보다는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남자라면 70대 후반, 여자라면 80대 정도의 고령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40년간 많은 죽음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영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최빈도, 최신식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집보다는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의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80대의 고령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건강이 서서히 악화가 되는 기간이 있었고 아마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려 애쓰는 의료진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검사할 것입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날보다는 나쁜 날이 더 많아지겠죠. 의사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노인 환자에게 대부분의 의학적 치료는 미봉책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거의 소용이 없다는 뜻이겠죠. 미봉책마저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그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죽음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닥쳐왔을 때 어떤 치료법을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 의료진에게 알려주겠죠. 이때쯤 여러분은 나른한 상태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 해열 진통제와 액상 경구 몰핀이 투여될 것입니다. 책에는 이 다음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낮 시간을 대부분 잠든 채로 보낼 것이다. 입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통증 완화제가 작은 펌프에서부터 피부 밑으로 천천히 주입될 것이다. 아마 폐렴이 생기고 숨쉬기 어려워질 것이다. 침대 옆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앉아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은 가끔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은 점점 삶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끝이 다가왔다고 알렸겠지만 이 마지막 단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 시간, 몇 날, 몇 주. 죽음은 나름의 속도로 천천히 오며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 서두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기적으로 다가옵니다. 호흡이 점점 더 얕아집니다. 곧 여러분은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거고 몇 번 헐떡거리게 될 것입니다. 심장은 여러분이 육주된 배아였을 때 뛰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멈춥니다. 입에서 토사물, 즉 거품이 일고 피가 섞여 분홍빛을 띠는 폐부종 가래가 나오고 항문에서 설사가 약간 새어나오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면 1시간쯤 지난 뒤 수련이가 할 일이 잔뜩 적힌 목록을 들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잠깐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눈에 불빛을 비춰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수련이는 이 검사 내용을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지에 적겠죠. 2019년 3월 26일 14시 29분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죽은 겁니다. 간호사가 당신의 몸을 정돈해 줄 것이다. 건장한 병원 운반 담당자 2명이 당신을 긴 강철 손수레에 담고 용도가 너무 빤한 시트로 당신을 덮어 가린 다음 수레를 밀고 영안실로 갈 것이며 그날 사망한 다른 이들과 함께 냉동고로 옮겨지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최빈도 죽음이다. 내가 가장 빈번하게 접한 죽음이다. 저자가 가장 자주 접했던 죽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죽음 이야기는 영국식 최빈도 죽음이지만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이와 비슷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원하고 계신가요? 책을 보면 죽음을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대부분은 좋은 죽음, 즉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해피엔딩인 죽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100세 가까운 나이에 온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따사로운 봄날이 좋겠네요. 으슬으슬 조금 기침이 나고 피곤해서 침실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스르르 평온하게 영원히 깨지 않는 죽음. 이상적이고 좋은 죽음인데요. 안타깝지만 실제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몇몇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노래를 망쳤네요. 아마 크리스마스 날에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빈 크로스비인데요. 이분은 70대의 나이에 지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매우 흡족해하며 좋은 골프 게임이었어 친구들, 가서 콜라나 마시자고 라고 하면서 클럽하우스에 가고 있었는데 클럽하우스 들어가기 불과 몇 미터를 앞두고 그만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 것이 즐거운 게임이라니 저자가 좋은 죽음이라고 제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죽음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100가지 다양한 방식의 삶이 있듯이 죽음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란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다가 맞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옷을 입고 씻고 하는 행위를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스스로 해왔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삶의 방식을 유지하다가 떠날 수 있다면 진정한 좋은 죽음이겠죠.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인 나쁜 죽음, 즉 바람직하지 않은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에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력이 있고 소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던 분이 계셨는데요. 다만 그분은 성격이 대단해서 조금의 손해도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이었다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서 본인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했는데요. 결국 법적 소송이 들어갔고 상대방과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그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부당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적 판단이 최종 나온 후에는 그 화를 참지 못해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의 신체를 검사하였을 때 건강하고 앞으로도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사랑과 안타까움보다는 분노와 화를 내는 모습만을 남기고 가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죽음의 예가 아닐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좋은 죽음이든 나쁜 죽음이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태어나면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걸까요? 나이 드는 것은 인간이 겪는 거의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인자다. 대다수 질병의 발병률은 나이와 함께 대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어린 시절 이후 7년마다 우리의 사망 확률은 2배씩 증가한다. 우리가 70대나 80대 이를 때쯤이면 죽음이 우리 바로 곁에 있다. 이 책에서는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합니다. 혹시 헤이플릭 분열 한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는 약 50여 차례 분열된 뒤에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과학자 레너드 헤이플릭의 이름을 기념하여 헤이플릭 분열 한계라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나이가 아마도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이 중장년이시라면 지금쯤 세포 분열이 정해진 운명의 반 이상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한히 분열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만나게 하는 무서운 세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세포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암세포는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여성인 헬레타 렉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헬라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앗아간 이 세포는 아이러니하게도 후에
생물학 연구의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소아마비 백신, 항암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개발은 물론 파킨슨병 연구와 시험관학이 탄생 등 의학 발전에 활발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한계에 영향을 미쳐 조금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은 소식, 적게 먹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불멸은 오롯이 암세포의 전유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우리의 세포는 한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염색체 끝에는 짧은 반복 서열로 존재하는 말단소체, 텔로미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가 짧아지는 현상을 완충하지만 세포 분열이 계속되면서 점차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 텔로미어가 모두 소실되면 세포의 분열 능력을 잃게 되고 더 분열하지 못하면 싱그럽고 젊었던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사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효소가 있는데요. 말단소체 복원 효소, 이를 텔로머레이즈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는 배아와 줄기세포 속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당연히 암세포에서도 엄청 열심히 활동하죠. 그렇다면 텔로머레이즈를 몸에 많이 지니면 불사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럴듯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텔로머레이즈가 많으면 우리는 불멸의 몸이 될까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단소체와 말단소체 복원 요소가 어떻게 작용해야 우리의 기대 수명을 확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우리는 눈꼽만큼도 알 수가 없다. 영원히 사는 것은 말단소체 유전자를 바꾸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전자가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듯이 생명활동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우리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에서는 늘 장수, 건강, 그리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죽음에 대해 슬며시 이야기라도 한다면 다들 채널을 돌려버릴 테니까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돌리지 마십시오.